오늘은 116회 맥켄지의 문제 해결의 기술이라는 문제 해결의 이론. 이론. 그 맥켄지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몇 번 얘기해 드리는데, 책이라는 거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게 이 전 세계 지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수 있어요. 보통 새로운 시어리나 새로운 이론, 새로운 어떤 현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많이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왜 미국은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할까요? 우리나라도 자유국가인데. 그 이유 중에 뭐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거는 바로 이 시장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더 크잖아요. 중국이 더 커요? 미국 시장이 더 커요? 왜요? 인구로 따지고 보면 중국 인구가 훨씬 많은데. 폐쇄적이다? 뭐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요, 단일 시장이에요. 이제 미국은요, 다민족이라고 해도 그 안에 지역이라는 거는 확실히 있죠. 뭐, 한 2억 명 정도? 미국은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수 한 2억 명을 겨냥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면 50억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50억.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 때 STP라는 걸 하죠. STP. STP가 뭐냐면 세그먼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대 시장이다. 10대에서도 뭐 부유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그를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판을 짠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획 실무에서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타겟을 잡죠. 그 시장에서 10대 시장에서 판에서 어떤 애 타겟, P는 프로포지션, 걔네들한테 맞는 어떤 태도, 이제 어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작으면 타겟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축소되죠. 그 다음은 뭐가 확보가 안 될까요? 시장성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봤자 팔 데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생산을 줄여요. 그게 바로 가내수공업 같은 형태라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봤자 살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만드는 거고, 그만큼 뭐예요? 가격을 올려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인도, 한국, 그렇죠? 중국, 일본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시장성이 없어서 그렇게 유니크한 서비스를 못 만들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만드는 거예요. 왜요?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로맨스, 뻔한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특이한 영화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음악, 그러니까 뭐 음악 악기 하나로 똑같은 말 하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은 게이 상품을 만들어도 우리나라에 게이 관련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게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죠? 타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 게이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상품이 많아요. 왜요? 전 세계 게이를 다 커버한다니까, 얘네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을 바라보고 뭘 만들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롱테일의 법칙이 떴어. 그런 책을 냈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팔리는 거예요, 판권이. 왜요? 게다가 걔네들은 뭘로 써요? 영어로 쓰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은 일단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스쳐도 사망. 미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서부에서만 떠도, 히트를 쳐도 3대가 먹고 산다.
그건 캘리포니아 서부의 시장이 커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해외로 나간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광주에서 히트 쳤다고 3대가 먹고 살 것 같아요? 답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한 6개월 정도 막 그거 하나에 막 매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시장성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미국의 실험가적인 정신도 있고 개척 정신도 있고 다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오픈 마인드도 있고 이제 그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외에 그런 어떤 캐릭터적인 면과 더불어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월마트 같은 거 그냥 보세요. 그죠? 전 세계에 다 유통망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WB, 그죠? 워너브라더스, 그죠? 콜롬비아 픽처스, 유니버셜 다 망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라는 놈도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데서 판권 사오는 거예요. 판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거죠. 번역. 우리나라 자치책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역수출된 케이스가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상품성이 있는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인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물론 이제 인도도 넘어가는데 인도는 우리나라랑 직접적인 관련이 또 일본보다 약하잖아요. 일본에 와서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 프랙티컬해져요. 프랙티컬해진다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워. 시어리야, 시어리.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건 시어리라고 했는데 시어리가 여기 와서 스킬로 바뀌어요. 스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관련한 서적을 읽어보면 일본 애들, 지금도 이거 일본 분이 쓰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맥켄지 미국 애들이 쓴 거는 되게 투박해요. 책이 재미없고, 예. 그리고 이해 안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이 책을 쓰면서 약간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쉬워지고 응용하기 쉬운 상태로 일본 애들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 책도 맥켄지에서 근무한 사람이, 맥켄지 재팬에서 근무한 사람이 맥켄지에서 배운 거를 아주 쉽게 쓴 책이 한국으로 번역돼서 나온 거고, 근데 요새는 직으로도 오죠. 직으로도 와요. 근데 직으로도 오는데 잘 안 와요. 왜 그러죠? 왜 잘 안 올까요? 직으로. 언어. 그죠? 언어의 벽이 있는 거예요. 언어의 벽.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래도 2억 명이라는, 그죠? 1억이죠. 1억 명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있는데 그 5천만 명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그렇게 책을 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지식 분야에서는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빠른 정보를 알려고 하는 분들은 원서를 읽죠. 원서. 그죠? 원서를 읽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 어학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가는데 오늘의 책은 그렇죠? 그러니까 맥켄지의 그 원본 스타일을 읽으려면 저자가 외국인 책을 읽으면 돼요. 근데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일본 관련한 서적을 보면 많이 이 원본과는 좀 달라요. 근데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훨씬.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또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맞아요. 왜 맞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일본 갔다 오시면 가보면은 일본 애들이 한국에 오면 일본 갔다고 하거든. 뭐 이런 뭐 홍대나 뭐 이런 데 뭐 록봉기 갔다 오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도쿄 가면은 뭐야? 명동 갔다 오면은,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같은 문화권인데 언어가 다른 거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기존에 했던 책과 맥켄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독서 경영하면서 맥켄지 관련해서 한 10권 정도 넘게 했을걸요. 근데 이 책은 맥켄지 문제 해결의 기술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건 오마이 게니치가 쓴, 제가 했어요. 한번, 저희가 그리고 지금 독서 경영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하고 있죠. 인터넷,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2014년 초반 정도 되면 저희가 아마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오마이 게니치는 PSA라고 자기가 어떤 프로세스를 매겼어요. PSA. 오마이 게니치 책에 보면 Problem Solving Approach 라고 이름은 PSA인데 다루는 건 똑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한 10회 전에 했던 이슈 드라이빙. 우리나라 책 제목은 이슈로 시작하라. 라는 책에서도 또 얘기를 했고, 그럼 또 하나의 책에선, 바바라 민투의 논리의 기술. 이 세 권의 책에서 매번 동시에 나오는 게 아마 기획실무 수업 들으셔서 빠르게 이해하실 거예요. MEC와 MEC를 베이스로 만든 로직 트리. 이 두 개의 개념이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근데 이 책에서는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안 다뤘던 얘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것 같고, 물론 이거 외에도 제가 맥켄지 4대 역량, 맥켄지는 일하는 방식이 다 되게 많이 했어요. 맥켄지 관련. 물론 맥켄지 뿐만이 아니라 제가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 안 됐지만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책도 보스턴 그룹의 B2B 방식의 영업, 보스턴 그룹의 가설사고, 보스턴 그룹의 마케팅 전략 이론, 이런 책들도 제가 다뤘습니다. 지금 116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들어갈게요. 다카스키 하시타카라는 사람이 쓴 거고, 보시면 이 펜실베니아의 MBA들의 최고 학교라는 와튼 스쿨에 나왔고, 쫙 보면 상당히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을 대상으로 PSA를 하셨거든요. PSA, Problem Solving Approach라는 걸 했는데, 참고로 참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가 느껴져요.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책을 써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읽는 분들이 그렇게 화려한 회사에서 안 다니거든? 상당히 영세적인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대기업에서 다루는 PSA법을 적용하려니 뭐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회사들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은 참는 것 같고요. 회사는요? 회사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더 큰 문제가 와서 지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시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갖고 있으면 세월이 약이다. 그죠?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해결이 돼요? 세월이 흐르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있게 되는 거죠. 혹은요? 예를 들어 10대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10대.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아들이 4살인데 얘는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옆에 있어줘야 되고. 아니요, 얘 4살 배기 꼬마 남자애. 심리적인 거 말고. 걔도 이런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탕 먹고 싶은데 엄마가 사탕 안 주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뭐죠? 아니, 나이대에 따라서 PSA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들은 걔는 정말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사탕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날 초콜릿 사탕을 한번 먹어본 거야. 그리고 얘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죠. 눈이 와, 그때부터 초콜릿 사탕에 대한 집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 초콜릿 사탕,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그래. 초콜릿 사탕만 주면 영혼을 팔 것 같아 얘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자. 정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초콜릿 하나만 사줘 뭐 하면서 안 사주자. 그럼 뭐야? 으악 운다고요. 그럼 엄마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왜요? 엄마한테 문제를 줬잖아. 그죠? 엄마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니까 뭐야? 이 갭. 이 책에서 나와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서로 원하는 디자이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죠? 나는 회사를 좀 편하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회사는 성과를 내라고 하니 문제고, 난 이 정도면 성과인 것 같은데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이런 차이를 또 문제라고 하는 거지. 차이? 그럼 우리 와이프가 주겠죠. 왜냐면 우리 아들이 와이프한테 문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사탕을 주겠죠. 그럼 아이는 해피하죠. 근데 사탕을 주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죠. 아이에게 하나를 학습시키죠. 울면 사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점점 사탕 하나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가 썩죠. 이가 썩으면 애가 또 아프죠. 아프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치과 선생님에게 기회를 주죠. 그죠? 치과 선생님은 애를 치료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거고, 치료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나의 문제로 전이됐죠.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여기 이가 안 좋아서 뭘 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치과에 가서 있어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건 얼마 하는데 당연히 비싼 걸 하겠죠.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말 했거든요. 야, 드디어 시작이죠. 잭팟 건드렸다는 게 잭팟. 아시죠? 204 한 번 들어가면 뭐야? 돈 장난 아닌가.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뭐야?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가서 또 뭔가 컨설팅을 해주던 강의를 해주던 계속 이런. 그러니까 문제는 기회고 기회는 문제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지 프로포즈 한번 보낼 때 이렇게 보냈거든요. 프라블럼 솔빙이 아니라 프라블러밍이라고. 그냥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 또 계속 일단 우리 아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알죠. 사탕을 안 줘요. 그럼 더 세게 울어요. 그럼 이 문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우리 아들은 PSA도 모르는데. 엄마를 때리겠지. 엄마를 때려요? 때려서 골라서 때리면 우리 와이프가 등치가 큰데도. 4세의 문제 해결. 난 4세가 최고인 것 같아요. 4, 5세가. 그럼 나한테 접근한다고. 아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뭐예요? 그냥 들어주고 하면은 이제 걔가 출구를 찾아내는 거죠. 아빠죠.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와서 한마디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애가 이럴 수 없잖아. 그럼 나도 이제 안 주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계속 타겟을 바꾸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한테도 가서 말했으면 안 주면. 근데 어느 날 얘가 사탕 달라는 말을 안 해. 얘가 그래서 사탕 싫어하는가 보다. 근데 교회 가자라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랬대. 나한테 하기 전에 엄마 집에서 막 울고 땡깡부리 모른 척 하니까 안 통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엄마랑 어디를 가면, 밖에 가면 더 그러는 거야. 왜요? 밖에 가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 울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해서 뭐야?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안 되니까 왜 교회죠? 교회 가면 세상이 되니까. 누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예배를 드리면 얘가 없어져요. 그리고 집사님이나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재롱을 피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심심하니까 사탕 갖고 있거든요. 그 사탕을 주면 그 사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깜짝 놀랐어요. 사탕을 어떻게 할까요? 이 먹어요.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없는 것처럼 해요. 4살이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만의 비밀 장소에다 쌓아놔. 가만으로 모아놓는다고요. 그리고 뭐야? 엄마 없을 때, 이게, 저번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사탕을 먹고요. 먹는 신용을 안 해. 너 사탕 먹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 벌려봐. 어떻게 할까요? 삼켜. 안 먹었어요. 왜요? 이게 문제 해결의 기술이에요. 이야,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야. 사탕에 대한 집념이 계속 있고 해결 방법은 지가 알아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안 가면 분명히 또 찾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 해결 진짜 좋죠. 얘는 PSA법을 모르는데도 오직 하나만 갖고 있죠. 뭐죠? 사탕을 먹고 싶어. 이런 애가 10살이 되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요. 10살 정도 된 애가 사탕 먹고 싶다고 막 울지는 않는다고. 이런 뭐야? 그러니까 뭐 초콜릿이든 아니면 뭐 어떤 거든. 예를 들어 이때부터는 알바를 한대. 그러니까 흰머리를 뽑아주거나 엄마 청소를 도와줘서 100원, 200원 정도 벌어가지고 뭐야? 그거 갖고 지가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야? 친구들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고요. 그죠? 이때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면서 그죠? 부모보다는 뭐야?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잖아. 엄마 몰라! 그쵸? 뭐 통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 되면은 다른 문제를 갖게 되죠. 어떤 문제? 여자친구, 그쵸? 아니면 뭐야? 취업, 30대, 40대 가는데, 제일 문제 해결력이 좋은 애가 얘 같아요. 왜? 문제를 해결하는 티어리를 아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뭐야? 딱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딱 알고야. 그거에 뭐야? 포커스. 그치? 이게 제일 세다고. 그치?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야? 뭐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이론 뭐 이런 거 많이 알아도 뭐야? 나중에 이렇게 해결하자. 없어도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에서는 많이 이런 말을 해요. 문제를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상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도 나온다. 예를 들어 내가 손을 안 씻는 버릇이 있어요? 손을 안 씻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거야. 근데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손을 씻지 않는 한 뭐야? 그죠? 감기 걸리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손을 왜 안 씻느냐의 문제를 보니 아빠가 안 씻는 걸 보고 배웠어요. 오케이? 아니면 우리 집에 더운 물이 안 나와서 손 씻는 걸 귀찮아하는 거야. 그럼 더운 물이 왜 안 나와요? 돈이 없어서 안 나왔겠지. 그럼 결국 뭐야? 아빠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그러면 만약 이거 해결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PSA는 이걸 해결하면 이건 시간차를 두고 해결이 된다라는 건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본원적인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적이라고 봐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세우지 않으면 현상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중학교 되다 보면 많은 애들이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죠?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고. 왜 꿈이 큰 애, 꿈을 많이 가져야 되는지 알죠?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많이 갖게 되죠?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된다고. 그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러면 뭐예요? 가끔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깡패 같은 남자애가 되게 이쁜 옆 동네 여자애를 되게 좋아해. 걔 전교 1등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 여자한테 고백을 했어. 나랑 사귀어줘.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가 너 나랑 사귀고 싶다고? 웃겨? 그래 내가 너 사귀어줄게. 대신 전교 1등 하고 와. 하면 얘가 전교 1등 하면 사귀어줄 거야? 하면서 막 공부해가지고 뭐야? 전교 1등 막 그런 옛날 스토리 있잖아요. 그 남자애가 쟤 안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전교 1등 하는 거 힘들겠죠? 근데 그만큼 그 여자애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먹었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전교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자기가 지금 전교 꼴등이라는 현상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전교 1등 하려고 열심히 고력해서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싸움을 잘하면 1등을 패가지고 뭐야? 시험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게 되면 현상이라는 게 대응적인 문제로 막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차를 갖고 싶어. 그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차 살 돈이 있어야죠. 그럼 차 살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하려면 그만큼 뭐야? 또 시간이 필요한 거고 돈이 있어요. 보험, 유지비도 필요하죠. 그죠? 유지비도 필요하고 유지에서는 기름값도 있고 뭐야? 수리비도 있고 그동안은 뭐야? 보험료도 있겠죠. 이것뿐이에요? 언제든지 사람을 칠 수도 있죠. 차가 있으면 쓰잘데기 없이 나가죠. 어딘가 나가려고 든다고요. 그럼 또 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차를 안 가지면 이런 현상적인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겠네? 맞죠? 속 편하다! 이런, 맞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도 플러스적인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 이 책에서는 문제를 3개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챌린지에 대한 문제야. 이건 뭐죠? 자기가 뭔가 지향하는 점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현상과 지향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거라고. 이건 어때요? 이건 좋은 문제야. 이건 발전하는 문제라고요. 이걸 이 책에서 이상형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걸 챌린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체인지가 있다고. 이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대로의 현상이, 지금 놓여있는 현상이 다 내년에도 똑같다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영화 있잖아.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회사를 가고 아침에 회사를 하고 집에 왔어요. 딱 왔더니 또 그 일이 계속 반복. 그러니까 무한 루프예요.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지.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거나 설레이거나 그 이유는 예전 같지 않아서. 즉 변화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나이가 들어가니 몸 기능이 변화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꼬맹이도 지금은 꼬맹이지만 나중에 커가면 남자로서의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서 뭐야?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건 시간이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면 예전이 좋았어. 그러니까 현상으로 과거로 돌리기도 하고 뭐야? 올리기도 하고. 즉 변화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이 책에선 변화의 유형과
본질이라고 해서 책의 한 반을 다루더라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이거는 내가 나의 의지로 만드는 문제죠.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 자체. 근데 이 늙어가는 거를 챌린지하기 위해서 우린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있다고. 뭐 화장품 리프팅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게 바로 뭐죠? 내가 그렇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갑자기 부도를 맞았거나, 그죠? 아니면 뭐야? 내가 가다가 아파버렸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 건 뭘까요? 이런 문제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건 그냥 트러블이라고. 이런 거를 영어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건 요것만 많이 다루는 거야.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죠?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나가면 되잖아. 외부 변수를 차단하면 되는 거야. 만나는 사람도 줄이고, 그죠? 맨날 집에서만 있고, 맨날 루틴하게 살면 뭐야? 인생은 상당히 안정적이 되지만 동시에 지루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기회와 위기는 손을 잡고 다닌다니까요? 그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럼 걔가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걔를 알게 돼서 뭐야? 좋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걔한테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걔가 뭐 패더라. 차라리 그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다루는 문제는 여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무섭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만나는 사람? 다니던 곳?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뭐예요? 벗어나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적은 데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디요? 에너지 사업? 토지? 그죠? 이게 되시죠? 왜냐면 변화가 적기 때문에 읽기가 쉬운 거야. 부자들은 여기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발전하거나, 그죠? 뭔가 스타트업. 그죠? 뭐 회사를 자기가 때려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렸어. 이건 어디예요? 솔직히 이거는 해법이 별로 없어. 이미 터졌다고. 그죠? 예를 들어 잘리면 잽싸게 뭐예요?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다시 고용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 라인에서 이미 손실을 본다고요. 그죠? 이거는 뭐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는 문제. 이건 뭐죠? 그렇죠. 자기가 목적하겠다고 창업하겠다고 해서 때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이 없어. 맞죠? 이미 뭐야? 외부에서 와버렸다고. 이거는요? 이건 자기가 감지를 못한 거야. 그냥. 이거는요? 자기가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하면요. 그 여자애는 몰랐죠. 그 여자애는 뭐야? 나는 헤어지자고 했으면 당연히 걔는 뭐야? 이미 걔한테 정됐다고. 그래서 얘는 헤어져! 라고 말하면 얘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꿈을 쫓아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더 큰 뭐가 있는 건데 얘는 통보받은 거죠. 이별 통보. 그때 어떻게 해요? 자살. 혹은요.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더 잘할게. 그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해요?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집착하지 마. 보통 혁신하는 기업은 여기 많아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혁신하는 기업, Good to Great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혁신하는 기업 1등 기업은
일반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문제화하지 않는다. 왜요? 뭐가 있어서? 그레이트한 드림이 있거든. 예를 들어 콜럼버스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싶었겠죠. 작은 부채 정도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작은 시련 정도는 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없는 사람은 조금만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다리 한쪽 날아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있기 때문에 뭐야?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야?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플러스적인 문제인 거고, 물론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이미 마이너스고 여기는 뭐야?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없다고. 그냥 뭐야?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부분 많아요. 아, 이런 거죠. 그 나이에 갖는 문제를 그 나이에 갖는 것 뿐이다.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원치 않아요.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건강하게 잘 자는 건 기본인 거고. 나는 그런 애가 되는 게 제일 싫어. 네. 특별히 자기가 뭘 원하는 게 없고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죠. 발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못해도야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고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다면 걔는 크게 된 인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왜냐면 뭐 특별히 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대학이라는 거 외엔, 그러니까 뭐 이거죠. 대학이라는 관문을 위해서 6년 동안 대기하는 사람 같더라고. 그리고 그걸 못 통과하면 뭐야? 나고자라는 주홍골 씨가 이마에 팍, 뭐 이런 거, 고졸, 막 이런 거. 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6년을 시간을 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야,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목공을 되게 좋아해. 나무 빚는 걸 좋아해. 그 6년 동안 나무 빚는 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시스템엔 수시 입학돼. 특기 적성자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한다라는 게 이 책을 보면 문제 해결의 5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해요. 첫째, 문제가 뭐고 문제를 어떻게 유형화할 건지 이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죠?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면 구체적으로 문제라는 걸 과제화해야 돼. 과제화. 이건 뭐죠? 문제가 어떤 변화냐, 챌린지냐, 트러블이냐에 따라서 뭐야? 퀘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바라봐야죠? 과제 선정이라고 하죠. 과제 선정. 예를 들어,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한다. 이거 문제죠. 그죠? 그죠? 그래서 때려줘야겠다. 그죠? 때려줘야겠다라는 방향을 가면 얘가 뭐야? 뭐가 없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거 때려주는 것도 문제잖아요. 얘가 맞으면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겠다. 잘한다. 어떻게 보면 얘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런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과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많이들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잘못 집었다라는 거죠. 잘못 집었다. 과제 선정. 과제는 이슈라고 하죠. 그죠? 근데 과제를 영어로 과제가 뭐죠? assignment라고 해요. assignment. 과제, assignment. 다른 말로 숙제라고도 하죠. 그죠? 이 책에서는 question이라고 그래요. 질문. 그죠? 우리가 가끔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하죠. 왜요? 이해하려고.
자, 예를 들어 뭐, 이거 자, 오늘 시험을 본다?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나와요? 주관식은 몇 개 나와요? 그죠? 난이도는요, 이게 내가 그 실체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이때 많이 와디프 하셔야 된다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책에서 제일 매력적인 단어가 저는 theory라고 그래요. 자기만의 문제 해결에 대한 뭐야? 가설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설, 이론. 이렇게? 쟤는, 좀 칭찬이 부족해서 일 거야. 아니야, 쟤는 좀 더 뭐가 있어야 돼. 위기감이 있어야 될 거야. 그 다음 이 가설을 문제 해결하기 전에 뭐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검증을 해본다고. 검증이 뭐죠? 테스팅, 체킹, 익스페리먼트. 그 다음에 되네 하면 뭐야? 확대. 그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뭐야? 아주 단순하게 인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트러블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제 하면 일단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문제를 뭐야? 문제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안 가지려고 호기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안이 나오는 거죠. 수많은 대안들이,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그 다음 뭐야? 수많은 대안이 평가를 해보는 거죠. 평가할 때는 뭘로 해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뭐 재원, 그죠? 시간, 그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워낙 제가 오늘도 광주에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밖에 일도 많고 뭐하고 하니까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실제로. 왜 그랬냐면, 저는 일은 일이고 일은 가족이다 해서 두 개를 섞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워낙, 그러니까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내가 많이 아이와 못 놀아주고, 안 놀아주는 건 아니죠. 못 놀아주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일을 줄이면 당연히 수익이 줄 거고, 수익이 줄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솔직히 우리 와이프나 저번에 우리 아들이 저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환불하고 싶다. 다른 아빠들 많이 놀아주는데 저는 주말에도 또 뭐가 많거든요. 첫째,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도 예전만큼은 있지 않아요. 첫째, 제가 예를 들어 뭐 제주도나 뭐 어떤 가끔 이제 관광지 쪽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엔 같이 가요. 나 강의하는 동안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와이프랑 약속을 했어요. 평상시 많이 못 놀아주고 주말에도 많이 못 놀아니까 12월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자. 이번 다음 달에도 저희는 언제나 12월에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12월에는 무조건 가요. 내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든, 내가 뭐 돈이 많이 있던 돈이 없던 무조건 가줘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해외로 놀러 간다라는 뭐야? 그치? 그 기대가 11개월을 버티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대체안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인이 뭘까요? 비용? 당연히 비용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우선순위로 수많은 평가에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근데 왜 12월인지 아시겠죠? 12월에도 저는 언제나 말쯤에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와이프는 알아. 첫째, 12월 말에 우리 와이프 생일이 있거든. 그래서 여행을 가면서 생일로 같이 처리. 그럼 일단은 비용이 한 번에 깨지겠죠? 두 번, 12월 말에는 25일 들고 모여서 가지고 일이 많이 없어요. 진짜 연말 연시라 많이 없고요. 두 번째, 술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는 걸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서 되는 거고, 또 네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게 되게 싫어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 따뜻한 나라로 가면 뭐야? 추억도 많이 생기는 거고, 또 더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파카 입고
공항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저기 오니 뭐야? 다 반바지 입고 부채 들고 그런 더운 때 더운 나라 가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이해되지? 아니 8월 7월에 여기 더워 찜통 더위인데 저기 또 찜통 더위인 나라 가서 노는 건 그건 좀 부자들은요 더울 때는 시원한 나라 가서 놀고요 추울 때는 더운 나라 가서 논대요. 예. 뭐 이렇게 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가 중요시 여기는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내려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해결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실행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지 않아요. 또 이거에 따른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잘 했을 때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야 그걸 했기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10월에 갈 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님이 따라 붙들으시려고 그래. 이런 것도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잘 재밌게 지냈는데 싸웠어. 그것도 새로운 문제잖아요. 안 갔으면 될걸.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다고 피어리드 찍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게 쉬워요. 우리는 그냥 수많은 문제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세균은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몸에 수많은 세균이 있고요. 우리는 이 세균들과 함께 뭐야? 공존하는 법을 배운 거지. 그렇죠? 세균이 그래서 동양 같은 거에 음양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너무 음의 기운이 많으면 뭐가 되고 양의 기운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음의 기운이 많으면 수족이 차가웠고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고 문제와 공존한다면 이런 문제들과 많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이라는 거, 제안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이분이 보니까 행동심리학, 심리심리학 그랬잖아요. 예?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이 전략 지금 선생님 같이 이렇게 전략 본장을 이렇게 강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부분에 끝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것하고 부딪히나요? 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 예를 들어 이슈로 시작하라는 책 제가 한 책에서 그 책의 저자는 문제 해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에 근데 그 사람은 두뇌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이 문제와 사람에 따른 반응이 이 두뇌의 어떤 화학적 반응과 설명을 해요.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그죠? 사람은 봐야 될 걸 보기보다 팩트를 보기보단 보고 싶은 팩트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러죠. 살쪘다 이런 말 듣죠. 그럼 왜 나는 인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거울 속에 나를 볼 때 그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비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저장된 나를 꺼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요.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입관을 이용해서 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거야. 왜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없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다라는 고정관념으로 봤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감지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돼야 감지하죠? 그죠? 완전히 극대화됐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정도로 하냐면 진짜 암에 걸려가지고 홀쭉하게 빠졌죠. 그러면 내가 살이 빠졌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 정도 아니면요. 왜요? 이걸 스키마라고 하잖아. 우리 뇌는 새로운 거를 감지하기보단 알고 있었던 거를 통해서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A형이야. 걔 A형이래.
그럼 걔가 소심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A형이에요. 소심하기도 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평상시에 우리 오빠는 A형이래요.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B형이래. 네? 그리고, 비즈니스 일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면 O형이래.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엔 A, B형 같다라는 거죠. 이거, 사람은 여러분 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혈액형을 통해서 B형이래 하면 쟤는 감정적일 거야. 감정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으로 보면 걔가 감정적인 것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행동심리학,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까? 문제를 영어로 프라블럼이라 하죠. 아니에요. 문제는 프라블럼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플라블럼스겠죠. 하나의 문제만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 그죠? 이 문제가 수많은 문제로 뭐야?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칵테일처럼. 그러니까 처방전도 어때요? 칵테일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칵테일처럼 문제를 해결할 재원도 없고 그놈의 문제가 시간을 타고 다니면서 뭐야? 마치 암처럼 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소멸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로 변이되기도 하고. 만약 지구로 이게 돌진한다고 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요? 이거 올라가서 쪼갤까요? 쉽지 않아. 그죠? 왜요? 쪼갠다 하더라도 최소 시간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맞거든?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는지 아세요? 근처에 가서요. 핵무기를 여기다 터뜨린데 뻥 터뜨리죠. 그럼 얘가 밀리죠. 파동으로. 비껴나가게 만드는 거야. 이 방법이 정부나 기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큰 문제를 터뜨려서 뭐예요?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예를 들어 윤창수씨 문제나 남양유업 문제나 그죠? 북한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 지금 정부는 무슨 문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국정원 문제. 국정원 문제 해결하려고 통진당 문제 꺼내고. 그죠? NLL 얘기 계속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닌데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크길래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작은 문제도요. 언론이 크게 부각시킬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비껴나가려면 최소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감지하면 빨리 감지할수록 뭐예요? 문제 해결하기가 쉬워진다고. 그러면 빨리 감지하려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어다니면서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방법은 뭐죠?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지가 알고 있는 걸로 모르고 있는 걸 다 이해하려고 들거든. 전문가는 100이 전체라면요. 한 분야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의 정의는 한 가지를 아주 해박한 정도의 지식을 수준까지 올린 사람 있죠. 다르게 해석하면 그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바보인 사람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으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싸우긴 하고. 오케이? 그거를 조율해서 하나의 목표로 해주는 사람이 제너럴리스트죠. 그게 바로 뭐야? 보스라고요. 그래서 보스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거든.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보니 뭐야? 전문가 얘기를 많이 수렴하죠. 그러니까 탐지를 빨리 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는 거죠. 탐지를 빨리 하는 게. 자, 그럼 문제의 발견과 유형. 문제는 프로블럼은 일단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죠. 여기 4개에서 가장 나쁘게 문제를 나눈 게 뭐예요? 왜요? 이건 해결하겠다라는 전제죠. 이것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전제죠. 이것도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해결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하는 거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전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얘가 문제라니까. 그치? 얘가 문제라니까. 얘는 조치를 취하면 돼요.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을 밝히기가 되게 어렵고요. 두 번째,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이게 이론의 한계거든. 자, 그럼 problem, 갭이라고도 했죠. 뭐죠? 이거. 근데 갭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이루어지죠. 또 이거. 이건 챌린지로 갈 수 있고, 이거 챌린지로 갈 수 있죠. 그죠? 또요? 이런 것들이 뭘 끌어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수많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의 이론은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쫙 써봐. 그리고야, 그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보고야, 만약 주도권이 없고 대외적으로 만들까? 이런 트러블이 많죠. 그럼 뭐야?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런 전제로 가시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도전해서 만든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도요. 그거 아세요? 백수 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놀아보신 적 있냐고요? 놀면 더 피곤한 거 아시죠? 하루 종일 놀면 더 몸이 피곤해요. 찌뿌둥하게. 사람은 적당히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오늘 불금이죠. 누구에게 불금이에요? 직장인에게도 불금은 다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겐 불금이죠. 월요일부터 백수들에게는요, 백수 생활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백수 생활을 하면 요일의 개념이 모호해져. 오늘이 수요일이냐? 왜? 화요일과 수요일의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12월 달에 여행을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이 짜릿하게 정말 여행같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전날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그게 휴가예요. 그러니까 맨날 노는 사람에게 휴가란 일종의 사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든 문제를 갖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이런 질문들. 이 질문을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에게 어떤 쟁점이 되느냐. 자, 우리 회사에 어떤 쟁점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순이익이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순이익이 높아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매출이 줄었는데 순이익은 올라갔는데 문제일 수도 있어. 점유율의 문제라면. 그렇죠? 근데 그 왜 그래? 하면 어떤 많은 기획서에서 이렇게 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이건 이슈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슈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향은 이거밖에 없잖아. 경기 좋아질 때까지 바꿔야 돼? 뭐 옛날에 그랬어요. 막 경기 안 좋으니까 뭐 MB 정권이 끝나고 새 정부 들어오면 좋아지지 않겠어? 그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새 정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아지면 여러분 나도 안 좋아져서 다 좋아져. 그러면 그 현상은 똑같은 거거든. 그죠? 이슈,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과제 설정. 그러니까 이게 아시죠? Rest in peace. 죽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죽었다라는 건 문제 해결이 돼요? 문제 해결의 완성이 죽음의 완성. 죽고 나서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시작일 수도 있고 이게 끝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엔딩일 수도 있고 이게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왜 이제 알겠죠? 계획을 왜 세워요? 계획은 실행하기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두려운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주도권을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세 가지 문제 있잖아요. 예. 근데 고민도 저 문제에 들어가나요? 고민은요, 그 이슈로 시작하라 해서 얘기하는데, 고민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고민은 영어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원리. Don't worry. 이렇게 하잖아요. 고민은 이슈, 그러니까 생각하는 척 하면서 그 생각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한 거야. 이 고민은 언제 끝나죠? 선택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고민은 여러 이슈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 하는 거야. 어널리시스라는 거는요. 우리 로직 트리에서 배웠지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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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게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퀘션을. 해결한다라는 전제에서. 근데 예를 들어 야 오늘 술 먹으러 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더 이상의 앞으로 진전이 없죠. 갈까 말까 간다고 하면 내가 뭐하고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계속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뭐해? 뭐 때문에 고민해. 고민한다고 해결되면 같이 고민해 줄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예요?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민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그럼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낫다고요. 액션을 취하다면 뭐가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뭐 잎사귀 따가지고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에이 이게 아니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봤어. 했더니 오빠가 너무 좋아해. 그럼 뭐야? 만나자. 그럼 어디서 만날까? 뭐 입고 만날까? 이런 식으로 다른 이슈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슈로 넘어가는데 전화 안 하고 계속 전화할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그런 적 학창시절에 있으셨죠? 저도 옛날에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되면 정거장에서 만나는 여자 그래서 그렇게 매일 만나면 관심 있게 보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도 나를 보는 것 같고 나도 걔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말을 걸까 말까?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야. 똑같은 얘기를요 6개월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정거장에 어느 순간 걔가 안 나오던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던데? 이사 갔나? 거기서 끝난 거야. 내가 만약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널 좋아한다 하면 걔가 저도 좋아요 하면 뭐야?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야? 얘가 뭐야? 뭘 좋아하지? 날 더 좋아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만날 때 어디 가서 뭘 먹지? 뭐 놀이터에 가야 될까? 아니면 뭐 롯데월드에 가야 될까? 뭐 이런 거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근데 걔가 나 남자친구 있는데요? 하면은요. 이것도 내가 사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뭐야? 그죠? 어떻게 하면 걔를 헤어지게 할까? 나는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더 좋게 어필해야 될까? 이게 어널리시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세요.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용기가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단 문제를 벌려요. 왜냐면 문제를 벌려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일을 벌리지 않으면 안 해, 나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롭게 뭐 오픈을 하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부동산 계약부터 해버려. 그럼 계약금 떼기 싫어서 뭐예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되면 뭐 예를 들어 입금을 해버리면 고민이 싹 없어지지 않아요? 포기가 되죠. 저는 포기라는 말이 이게 선택 같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택, 포기도? 저는 용감한 포기라고 하면 되게 이것도 하나의 선택 같아요. 용감한 포기라면. 근데 어쩔 수 없는 포기라는 건 이건 아닌 거지. 근데 포기도 하나의 의사결정 방향이에요.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 안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대부분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계속 그 문제가 다르게 변이만 될 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원리는 의사결정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면 원리가서 벗어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데피니션을 하면 새로운 이슈들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거 아세요? 그 모태똥 얘기? 아니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모태똥 제임스 시절에 가다가 참새가 별을 쪼아 먹는 거 보고 모태똥이 이랬대잖아요. 나쁜 새다. 해로운 새다. 저걸 다 죽여라. 왜? 별을 먹지 않냐? 우리 농부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참새를 다 잡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참새를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상금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참새를 수억 마리를 죽였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참새가 없어져서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기근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참새 수천만 마리를 수입을 했대요. 바로 뭐죠? 참새가 별을 먹기도 하지만 해충도 먹는다라는 걸 모태똥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를 꼭 나쁜 걸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출산율을 감소 왜 해요? 정부는 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지원 정책을 해주려는 거잖아. 키우기 어려우니까 뭐 유치원 비용을 준다, 뭐 준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안 키우는 걸까요? 그러면 옛날 부모들은 돈이 많아서 키운 거예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뭐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머니들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10대, 20대 애들은 자기의 뭐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자기 세대고, 지금 30대, 40대 여자분들이 샌드위치래. 어머니 세대의 성향도 많이 갖고 있으면 동시에 20대, 10대의 성향도 갖고 있어서 애를 한둘만 낳으려고 하는 거래요. 이해되시죠? 어머니 세대로 가면 3명, 4명, 5명 나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애를 위해서 차압당한 거예요, 자기 인생. 근데 안 난다라는 건 프리하게 자기 세상을 사는 거죠. 골드미스처럼. 근데 지금 여자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여성 권익과 여성 자아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성들에게 뭐예요? 여성과 남성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뭔가를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만약 저처럼 원인을 과제로 이렇게 되면 과제는 당연히 뭐야? 생각해보세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또 애를 낳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성공의 장애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행복은 꼭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봐요.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건 아니다라는 게 왜?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저희 어머님은 셋을 낳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돈 땡전 한 푼 없어도 애 낳았어요.
그럼 지금 후회하느냐?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전 애가 하나거든요? 왜 애가 하나일까요? 저야말로 그래요. 저는, 우리 와이프도 그죠? 우리 와이프는 작가로서 꿈이 많이 있고, 저도 제 사회생활에 대한 그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보다 그냥 애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애가 좀 적어. 저는 그렇게 만약 본다면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세요. 돈 많은 집안일수록 애가 적어. 돈 없는 집안일수록 애가 많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돈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제 선정을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차를 파는데 어떤 애는 일주일에 10대 파는데 얘는 한 달에 한 대도 못 팔아. 그럼 얘 능력의 문제? 그럼 얘를 잘라야겠죠. 근데 만약 10개 파는 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파는 걸로 배치했고 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차로 배치가 됐다면 이건 어떤 회사 내부 상품 배치의 문제지 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건 얘는 파는데 얘는 너무 못 팔아? 나는 옛날에 다 팔았어. 얘 잘랐어요. 근데 얘가 배치를 잘해주고 공평하게 해주는 데 가서 일을 했어. 그럼 얘는 적이 되는 거라고 이제는. 캐리비안의 해적 보셨어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잭 스패로우가 나오거든요. 잭 스패로우가 나치판을 갖고 다녀요. 근데 이 나치판이 잭 스패로우가 딱 잡으면 뱅글뱅글 막 돌아. 막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어떨 때 딱 써. 어떨 때 써요? 잭 스패로우나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 유명한 얘기예요.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 스패로우의 나치판은 자장에 따라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나침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야. 잭 스패로우가 딱 잡았을 때 빙글빙글 돈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도 배우는 거야. 근데 캐리비안의 해적의 영화를 보면 잭 스패로우가 어떤 여자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그 여자아이를 딱 만났을 때 딱 보면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나침반이 움직여요. 잭 스패로우가 그 여자를 좋아하거든. 근데 잭 스패로우도 몰라요.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나침판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하거나 어떤 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한번 제 기획실무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 같은 여자가 여자냐 남자냐. 목표가 선정이 되어야만 과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꿈이 없어 싶어서 꿈이 없고 잠깐 내려놓는 사람에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MEC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과제로 녹아들 수 있느냐. 그러면 대체안의 추출. 그럼 어떻게 대체안의 추출을 하느냐는 쉬는 시간 안 가지려고 했는데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요. 문제죠. 왜 문제죠? 배가 고픈 게 왜 문제예요? 힘이 없어지니까. 근데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갭 있잖아. 내가 배가 고픈 게 싫으니까. 빵 먹으면 돼? 빵 살 돈이 없으면. 밥을 사 먹으면 되는, 배가 고파. 근데 돈이 없으면.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 또요. 가게 가서 외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요. 남이 버리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수도 없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대체안은 되게 많아요. 그 대체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MEC. 참는다. 먹는다. 참으면은 뭐야? 물을 먹어서? 아니, 물을 먹는다고 했고, 참는다고 하면 뭐야? 뭐, 어떻게 참는다?
그렇죠? 뭐 혼자서 참는다? 대화에서 친구들이랑 대화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대화하다 보면 배고픈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있고. 먹는다 하면 뭐야? 나 자체적으로 먹는다? 아니면 남의 도움을 먹는다? 뭐 한다? 이게 이제 원리에서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이슈화 되는 거죠, 이슈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블럼 상태에서 갇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이거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옛날에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요. 어떨 때 나한테 잘해주고, 어떨 때 나한테 못해줘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화한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NEC적 접근을 한다면 신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좋은 신, 하나는 나쁜 신. 나쁜 신, 좋은 신. 나쁜 신은 사탄이라고 했고, 좋은 신은 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오죠. 천사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얘를 멀리하면 되는 건데, 얘를 또 좋아하는 건 또라이죠. 근데 실체가 그렇더냐 이거죠. 신이 정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낸 거죠.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뭐야?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뭐야? 자기가 수많은 문제들을 과제화하고 그 과제를 다시 나눠서 뭐야?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기획실무에서도 주민 줌아웃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걸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일단 상황이 있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제화해야 된다고. 과제화. 과제는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하면 전개가 안 되고 있다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그죠?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확 죽어버려야지.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마포대교 얘기 드렸죠. 그렇죠? 마포대교에서 많이 떨어뜨려서 거기다 붙여놓으니까 거기가 유명해서 더 늘어버렸다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포대교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 거고요. 다른 대교 입장에서는요. 그리로 가니까 준 거죠. 그러나 뭐야? 전체 자살을 해서 한강 다리에서 죽는 사람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건데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엔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과제를 뭐야? 문제를 과제화하는 건데 반드시 좋은 방향,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이번에 대학 진학 못했어. 수능 학력고사 옛날에 학력고사 떨어졌어. 그럼 뭐야? 그렇죠. 그건 좋은 방법이야. 유학 가야죠. 네. 공부도 못하는 거 사회에 나가서 쓰레기 소리만 들을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다. 이건 장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질문이 죽어버리고 어디서 죽어버릴까? 농약을 먹을까? 점프를 할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그건 돈이 없으면 유학은 아니잖아요. 대체안으로. 돈을 벌자. 사업가로서 성공을 해서 뭐야? 돈을 번 다음에 대학을 지으면 되겠다. 이건 뭔가 건설적인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프로덕티브.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래서 사람이 항상 파지티브한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아세요? 저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할 때 뭘 상상할까요? 그렇지. 그리고요. 저는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최악의 상황을 보고 감당할 수 있다면 뭐야? 요새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저한테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나이. 그러니까
어차피 늙으면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뭐 모를 때도 나이에 맞춰서 차를 타기보단 그런 거 있거든요. 체력이 있어야 타는 차를 좀 타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결국 늙으면요 진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이가 들면 이걸로 예를 들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없어져요. 왜요? 누구 말대로 걔가 걔야.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 피지컬한 것도 그래요. 그죠? 귀찮은 것도 있고 피지컬한 것도 있잖아. 더 이상 뭐 그렇게 뭐 몸에서 호르몬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맨날 그래요. 오빠 옷 좀 사 입어.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옷 사 입는 게 귀찮아요. 네, 왜 귀찮을까요? 난 그래서 요새 스티브 잡스처럼 살고 싶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옷을 막 이게 내가 좋아서가 입었던 게 아니라 또 그렇죠. 뭔가 뭐 하는데 그런 게 귀찮은 거예요. 왜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을 것보다 난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 뭐 새롭게 이번에 뭐 프로젝트 하는 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게 더 재밌는 거지. 뭐 옷 사입고 뭐 하고 뭐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옷 사입고 좋은 거 뭐 신발하고 하는 애들을 보면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저는 쇼핑몰릭 걸린 사람들은 더 재밌는 거를 아직 못 본 거야. 더 재밌는 거를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걸로 넘어간다니까 사람은. 그죠? 왜냐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슈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8순이 다 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선교 활동을 많이 하세요. 중국에 선교 활동하는데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식에 대한 문제도 이미 다 넘어갔지.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문제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대체안을 평가해야죠. 이제 대체안이 나왔다면. 대체안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체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가용자원이야. 그죠? 근데 그걸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는 거야. 근데 평가할 때는 두 개의 요소가 있어요. 리스크와 오퍼튜니티. 리스크를 많이 보게 되면 뭐야? 많이 못하게 돼요. 결혼이라는 것도 이혼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애도 낳으면 뭐예요? 돈 들자. 누가 이래요? 아이는 부모를 갉아먹으면서 사는 거래. 누가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애를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애를 힘들게 좀 얻은 케이스인데 애를 보면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나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힘들게 난 나 입장에선 내가 얘를 힘들게 나의 의지를 투여해서 만들어 놨잖아. 태어났잖아. 그리고 앞으로 얘가 겪을 문제들을 보면 내 책임의식을 느낀다고요. 근데 그냥 걔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법도 했는데. 근데 리스크와 오퍼튜니티를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매니지먼트예요. 위기에 대한 자기 대응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평가할 때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게 분석 툴이라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배경 분석하는 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배경 분석한다는 거. 그죠? 이게 배경이잖아. 그 추이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나 옛날에 애플은 그런 거 안 했어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죠? 근데 어떤 기업은 환경이 뭐가 되든 무서운 거야. 변화 자체가 무섭거든. 그죠? 이런 회사들은 퇴보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나의 강점으로 보냐, 약점으로 보냐, 기회로 보냐. 근데 수학 분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안 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 안 할 거면 뭐하러 분석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할 거면 뭐하러 분석하고요. 안 할 거면 뭐하러 분석해? 할 거면 잘하려고 분석하는 거고, 안 할 거는 실패할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분석이 안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 분석을 하면 왜 더 안 되냐면 분석을 하면 계속 시점을 놓친다니까.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병원에 갔어요. 다 조사 분석하고 나서 변비입니다. 이게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라는 수많은 분석과 데이터 분석 조사를 통해서 하나를 얻은 사람이에요. 뭐요? 인사이트, 직관. 그죠? 우리 골프 연습할 때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죠. 언제까지? 우리 권투 연습할 때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연습해요. 언제까지? 아니요. 보고 피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권투 선수는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올라간다니까. 이해되지? 이 동물적인 육각, 축구 아니야. 골키퍼가 골을 막을 때요. 보고 뛰면 느리죠. 그죠? 그냥 얘가 하는 순간 뭐야? 딱 뛰는 거죠. 이게 감각이거든. 이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직관을 보완해요? 직관이 데이터를 보완해요? 직관이 데이터가 직관을 보완하죠. 엄마들 그 반찬할 때 계량 스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직관이잖아요. 아, 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양념 넣을 때 비커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여요? 자동차 고치러 가는데 탁 뜯어보고 부품 보고 하고 하는 거 엔진 소리만 듣고도 아는 사람이 전문가 같아요. 결국 전문가라는 건 수많은 데이터 끝에 뭐를 아는 거야? 직관을 가진 사람들, 그 직관이 상당히 맞추는 확률가 직관을 갖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얘가 그거 뭐 하고 뭐 하는 시간에 얘는 이미 했다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하죠. 분석 안전 하다가 뭐야? 걔는 이미 했다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이런 말 했죠. 해보긴 했냐고. 해봐야 아는 거거든. 해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뭐를 보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도 그냥 우연히 산 게 돈을 벌더라.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안 사게 되더라. 예를 들어 결혼도야. 우연히 만난 여자랑 결혼하지. 저기 선우나 이런 데 가서 다 재보고 결혼하면 그게 결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야? 자기가 느낌이라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거야. 그리고 알게 된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야?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야? 행동이지. 행동에 따른 반응을 보고 다시 도전하는 거지. 그래서 시너지가 나야 된다고요. 대체안에는 반드시.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겨울에 여행을 가서 뭐가 되고 시너지가 되면 투자 대비 이익이 크다 보니까 훨씬 좋은 대안이 되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마당 쓰고 동전 줍고 저거 가지 잡고 이런 말. 이걸 뭐라고 해요? 일타쌍피. 일석이조. 이게 바로 뭐야?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 강의를 하잖아요. 이틀 동안 전남교육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강의만 하지 않고 사업도 하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또 그 사람들과 사업을 할 기회도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많이 안 봐요. 교육자의 신분을 또 갖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는 또
교육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로운 일을 안 하게 하려고 더 나은 또 마음가짐을 더 잘하고 책임의식을 느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 만큼.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되고 집에서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근데 제가 강의를 왜 하려고 시작을 했냐면 원래 이제 저는 대행사 출신이라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 대신 강의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강의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고라는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더라고.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나한테 좋은 파장을 낸다라는 거죠. 문제가 기회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할 때 내가 대안이 와리프 상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뭐야? 향후 미래 가치성, 지금 어떤 마음의 평화, 아니면 자기의 재원, 아니면 뭐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뭐 어떤 거 이걸 갖고 평가해 보는 거야. 한 10점 만점에. 그리고 나서 뭐야?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머릿속에 이런 틀은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대체안을 평가할 때 평가 항목으로 쓰는 게 바로 뭐야? 어벨러블 리소스라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어벨러블 리소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익률로 보거나 효과로 본다면 뭐야? 내가 못한다고 하면 뭐야? 잘하는 사람을 끌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많이 해봐야 될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를 보고 3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래요. 감당할 수 있으면 리스크라고 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기회라고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리스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넣으면 되잖아. 언제 감당할 수 있게 되죠? 대응 플랜이 있으면 감당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선장이 태풍을 맞이했어요. 키를 잡고 있다라는 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무서워서 키를 놔버리자. 그럼 배는 파도 따라다니다가 결국 전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3년 정도 됐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거에 따른 뭐야?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겠다. 이걸 또 플랜 B라고도 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죠.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니까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는 거지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진 않아요. 왜요?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계획은 끊임없이 플래닝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계획을 딱 세우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3년 안에 내가 죽어버리리라. 그럼 되게 3년 동안은 모든 플랜이 딱딱 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시점을 알면 그 사이 그 남은 시간에 대한 계획이 되게 잘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기획을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야 된다니까.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죽고 나서 기억되는가를 생각하고 살라고? 살다 보면 그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추를 맺을 때도 끝부터 잠그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앞으로 잠그면 하나 뭐 되면 다시 다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죠? 그래서 우리 기획서 쓸 때도 뭐부터 써요? 목표부터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대충 쓰고 시작부터 쓴다고. 시작이 뭐죠? 현황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가 클리어하지 않은데 현황 분석부터 하고 있으면 뭐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what is? 브레인스톰으로 많이 대치안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해결책의 실행. 아까 말했죠.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 피드백을 받는 거야.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도는 거라니까요. 이걸 맥켄지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회전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전력이 좋아야 되는 것이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6W3H 이거 아시죠? 6화 원칙 뭐 이러는 거. 이거대로 실행을 해보면 되고 이거 아니면 뭐야? 이렇게도 많이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거 뭐냐 하죠?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죠. 국토개발 5개년 계획. 그죠? 이런 식으로 뭐야? 잘라서 계획을 실현하기도 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프로블러밍이라고요. 비가 와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문제예요. 내일 소풍 가는 애들에게. 그죠? 그러나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에겐 뭐예요? 그죠? 문제 해결이고요. 우산을 파는 장사에겐 뭐예요? 그죠? 기회이고요. 그죠? 누군가에겐 뭐가 될 수 있고, 그죠? 내일 공사를 해가지고 내일 콘크리트를 말려야 되는 사람에겐 위기죠. 그러니까 하나로 규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것 뿐이거든. 그렇죠? 마인드 핸드라는 사례 아세요? 마인드 핸드. 예를 들어 옛날에 몇 달 전에 윤창중이가 엉덩이 만져서 진짜 많은 문제 해결했죠. 그죠?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아니면 정부의 문제예요? 아니면 권위의식의 문제예요? 아니면 걔가 미국에 간 게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내가 과제 선정하느냐, 원인 분석하느냐에 따라 대응공은 다 다르다. 아이 가시면 10만 원 주더라고요. 저는 서대문 연희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1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가지면 돈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참 찌찌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아이를 안 갖는 이유는 돈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럼 왜 돈을 주는데 왜 애를 많이 안 낳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1억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또 문제예요. 1억을 줘서 애를 낳죠. 그럼 애는 1억이죠. 그죠? 그거 또 다시 문제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토피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너무 깨끗해서 문제. 원래 후진국엔 아토피가 없대요.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성장할 때 어떤 환경에 대한 대응,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래. 그럼 아토피는, 그래서 아토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또 문제 생기죠. 기러기 아파 생기는. 예를 들어, 국토 균형 개발하겠다고 세종시 만들었죠. 국토 균형 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대전으로 이사할 줄 알았죠. 이사해요? 기러기 아파들만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왜요? 서울집이 안 팔리고 서울집 놓고 대전에 가서 뭐야? 전세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람 나면 어떡해? 보세요. 뭐 하나 하려다가 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블럼이라는 거예요. 신규 고객 영입 불가? 이거 그래서 신규 고객 하려고 하지만 어떤 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예요? 요새 렌팅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렌탈.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에게 계속 회전할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하고 있죠. 혹은 신규 고객 영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매출 하락? 매출이 하락? 순이익은 증가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출이 하락이 돼 때려쳤어요. 그게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취업 불가? 요새 취업 안 되죠? 사업하면 되는 거고, 사업도 힘들다고 하면. 문제는 취업이 안 돼서 사업을 하는 애들이 문제예요.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케이스도 있겠지만, 뭔가 안 돼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안 된다니까. 내가 취업을 안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몰라도. 근데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요새 또, 그래서 대학원 들어간다고 해서 대학원 시장은 또 기회예요. 요새 대학원생들 보면
정말로 누가 공부를 더 심화하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걔는 박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BP하려고 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렇게 오늘은 이 일본에서 제시하는 걸 한번 봤는데, 오늘 과정에서 제가 오늘 책에서 정리하고 싶은 말은, 뭐 MEC, 뭐 로직 트리, 뭐 시나리오 플래닝, 이건 제가 매번 했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좀 짧게 넘어가고 했는데, 이거예요. 저는 문제를 집에 가서 이렇게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챌린지, 체인지, 트러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 항목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문제의 유형이 달라지니까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건데, 이게 많으면 차라리 이 문제를 얘를 높여가지고 해결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소비교에 의해서 얘네들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예요? 얘가 커지면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 있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챌린저블한 문제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도서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디맨드. 이 책은 뭐냐면, 제가 이 책의 저자를 좀 좋아해요. 이 책의 저자가 러시아 사람인데 이름이 좀 길어서 문제인데, 이 사람이 수익지대. 이 사람은 약간 프로핏 중심의 이 교수님이시거든요.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니즈가 있어서 아이폰을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아이폰이 만들어져서 니즈가 생겼겠어요?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전기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기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니즈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요, 전기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핸드폰이요, 1994 보세요. 1994 거기 보면 핸드폰 없이 삐삐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이 책은 뭐냐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상품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갖고 싶어 하는 걸 만들어내야지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백날 봐봤자 뭐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렇죠. 선진국은 많아서 문제고 후진국은 없어서 문제지. 선진국은 그래서 살 빼겠다고 난리고 후진국은 먹을 게 없다고 난리고. 그죠? 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이 밀려서 문제고 이쪽은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서 문제고. 공장이 너무 많아서 환경이 오염돼서 문제고 이쪽은 공장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문제고. 즉 새로운 디맨드,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끊임없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가. 그 기법과 그거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언제나 책은 큰 디테일한 건 없지만 생각의 어떤 축을 바뀌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디맨드라는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